좋아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늘어납니다. 재능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발견되거나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1인 기업가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직장 탈출학교 시리즈 1, 2편을 올리고 나서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 4, 5년 전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지? 매일 자책했었죠. 여러분, 재능이라는 건 뭘까요? 타고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 경험상 절대 아닙니다. 이 재능이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재능을 찾았는지, 만들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말해보려 합니다. 내용이 짧지는 않을 텐데 카페나 집에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탈출학교 시리즈 3번째, 나의 재능 찾기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재능을 찾아가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그 재능을 나누는 것이다. 1인 기업가로 살아가기 위한 메신저 사업을 위한 자신의 재능을 찾는 방법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적어봅니다.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게 뭘까? 일이 없을 때 평소에 뭘 하지? 돈을 받지 않아도 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걸 할 때 행복했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뭐지?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며 하나하나 적어갔습니다. 제가 적은 것들을 말해볼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도움이 될 것 같아 디테일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참고하며 힌트를 얻어보세요. 저는 책을 읽으며 새로움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환자가 없을 때마다 책을 읽었죠. 심지어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책을 들고 가서 읽었어요. 조금 별나죠? 그리고 월급 중 일부를 적금하듯 10%, 15%씩 모아 강의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될 때 행복하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흥미가 가고 관심이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평소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보스 스피커 헤드셋이 있고 특히 LP에서 들리는 지지직 소리를 좋아해서 사무실에 비싼 플레이어를 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따뜻한 느낌을 좋아해서 가죽이나 앤틱한 것들을 모으는데 최근에 유럽 소품샵에 갔을 때 이 그림이랑 1983년도에 만들어진 달력, 스누피 만화책 보석함을 샀어요. 보석함은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고 싶어서 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걸 좋아해서 에세이, 인간극장을 즐겨봅니다.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안 본 책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 경험한 것들, 일상에서 오는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써둔 블로그 글을 보면 특히 2022년 카테고리를 보면 갓 지은 밤 냄새가 좋다던지 쿠첸보다는 쿠쿠라던지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혼자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가끔씩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루 전날에 제주도 항공권을 예매하고 2주 동안 걸은 적도 있어요. 렌트도 일부러 하지 않고 골목 구석구석을 걷다가 배가 고프면 보이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카페나 식당을 추천받으면 다시 거기까지 걸어가고 그랬죠.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저와 결이 비슷한 사람과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3, 4시간 동안 술도 없이 남자 둘이서 떠들었습니다. 대학생 때를 떠올려봐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 나와서 제가 쉽게 설명해 줬을 때 이제 이해했어 라고 말해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죠. 발표 때를 생각해보면 주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고 PPT를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아온 자료를 이용해 만들면 제대로 된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찾아본 다음 그때 PPT를 만들기 시작했죠. 발표자가 직접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어색하지 않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가장 큰 행복은 발표를 하고 나서 듣는 칭찬이었어요. 동기들이 만족해줄 때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이 말했던 걸 기억해뒀다가 몰래 선물해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걸 줬을 때 상대방이 감동받을 모습을 생각하면 설렙니다. 짜릿해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상담이나 가족들 상담도 종종 하는 편인데 제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린 시절에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가족 5명이서 살아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 노후를 내가 챙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죠. 성공하기 위해 독립을 한 게 5년 전인데 최근에 가족이랑 함께할 집을 구했거든요. 친구가 신기해하더라고요. 독립한 다음에 합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저는 가족을 생각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과 사무실 곳곳에 가족 사진이 붙여져 있고 힘들 때마다 가족 사진을 보며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일, 행동,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해온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봐야 해요. 이걸 적어도 되나 싶은 것들도 다 적어보세요. 저는 무한도전을 진짜 좋아해서 밥 먹을 때마다 보고 리틀 포레스트, 어바웃 타임, 노트북 이런 장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갈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소식가들을 위한 작은 식당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것, 주변 사람이 물어보는 것. 여기서 잘한다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가 아닙니다. 1년 이상 해왔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 잘하는 일을 적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3 때 축구 국가대표팀 닥터가 되기 위해 물리치료과에 들어갔죠.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도수치료를 알게 되었고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 책도 정말 많이 읽었죠. 1년차 때 어깨 전문 병원에서 5, 60대 환자분들의 어깨 수술 재활 치료를 담당했는데 추후에는 도수치료 전문 병원에 들어가 20대에서 40대 분들 대상으로 도수치료를 했어요. 주로 두통, 목 통증이었죠. 충격파 치료와 교정 치료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스마트 스토어, 해외 직구대행,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해봅니다. 여기서 부동산 경매는 소액 빌라, 현금 흐름 투자로 세분화되죠. 저는 책을 읽고 그중 하나를 골라 인생에 바로 적용해보는 걸 정말 잘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는 것도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잘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요. 내가 칭찬을 받았던 게 뭐가 있지? 친구, 지인, 가족이 나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물어보는 게 뭐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쉽게 설명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 때 PPT 발표를 했는데 와, 형 진짜 쉽게 설명 잘한다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엄청 뿌듯했거든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환자분들이 여기만 오면 뭔가 편안해서 다 말하게 돼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라는 말을 환자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자주 들어요. 제가 누나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섬세하고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 친구들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학교 후배들에게도 연락이 왔었죠. 자, 이렇게 내가 배운 것들, 하고 있는 업무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봐줄 때 하는 말, 물어보는 것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배우고 싶은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1번, 2번은 누구나 채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3번은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쉽게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가는 걸 적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2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학생 때 쉽게 설명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발표, 세일즈, 설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책 읽기, 새로운 배우기, 몸값 올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 효율적으로 읽는 법, 자기관리 경영, 생산성 향상시키는 법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강의를 찾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독서법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160만이 나왔죠. 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컨텐츠 만드는 법, 말하기, 연설하기, 스피킹 등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업과 사고방식을 흡수하고 사람을 모으는 방법, 퍼스널 브랜딩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 잘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재능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얻어진 재능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재능을 검색해보면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 재능은 타고난 능력도 있지만 훈련에 의해 획득된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능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하고 익숙하다.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 능숙함이 생기는데 능숙함이 재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설득을 위한 글쓰기에 나름 자신이 있는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나이가 28살입니다. 처음 글쓰기를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조금씩 훈련을 하다 보니 능숙함이 생겨 글쓰기가 좋아졌고 좋아하는 걸 계속하다 보니 재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은 훈련이라는 단어는 힘듦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꺼려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훈련은 조금 달라요. 거기에는 힘듦도 있지만 설렘과 뿌듯함도 공존합니다. 저는 직장인일 때 보통 10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퇴근 후에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기 위해 하는 공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즐거운 훈련을 통해 재능을 늘려가야 합니다. 1번과 2번을 적어두고 그것들과 관련된 배움에 투자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수 없는 고급 인력이 되는 거죠. 재능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발견되거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자금 없이 하는 메신저 사업의 시작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나의 재능을 찾고 만들고 그 재능을 나누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제가 하루하루 설레는 삶을 사는 공식이자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갈 텐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 말고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면서 적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의 재능 찾기 내용을 글로 정리해뒀으니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볼 필요는 없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아가며 느낀 것들과 저에게 맞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